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전세 대출 이자가 비싸서 월세를 갈아탔는데,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세입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죠. 자, 서울 주요 단지의 월세 가격이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월세 상승의 속도를 아마 체감하실 정도로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집주인들은 금리 상승에 월세도 같이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 전세 계약이 끝난 월세를 집을 구한 한모 씨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월세가 전세 대출 금리 이자보다 크게 낮았죠. 맞습니다. 금리는 막 올라가서 전세자금 대출 받기 부담스러운데 상대적으로 월세도 엄청 저렴하네 해서 어떤 전세나 월세냐의 선택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월세를 선택하는 주거 부담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벌써 얼마 차이 나지 않을 만큼 월세 상승 속도가 빨라서 따라잡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매달 올랐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하다는 것은 월세의 상승 속도가 금리 상승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금리의 상승 속도가 지금 우리나라 역대급 가장 빠릅니다. 금융위기보다 보통 2배 반에서 3배 빠른 속도인데 그거를 능가하는 월세 상승 속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분들의 고충이 엄청 심하겠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아니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다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힘들 것 같고 집이 있는 분들도 힘들 것 같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트리마제 전용 84 월세는 1억 원당 4, 50만 원 형성됐다. 몇 달 전에는 1억 원당 30만 원 수준이다. 이게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억 원당 30만 원이라 그러면 10억 전세라 그러면은 9억에 30만 원. 8억에는 60만원, 7억에는 90만원, 요 정도로 형성되는 겁니다. 만약에 1억이라 그러면은 10억의 전세니까 1억에 270만원 정도가 되는 건데, 이게 50만원에 형성되게 되면은 1억에 270만원짜리가 1억에 450만원까지 확 올라가 버린 겁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이렇게 가파르게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게 되면은 이 단지 전용 25제곱미터도 1억에 250만원에 계약을 했었는데, 전세값이 6억 원대이다 보니까 1억 원당 50만 원 꼴이 된다는 겁니다. 되게 비싸죠. 그 다음에 전동동의 레미안 크레스티도 1억 원당 40에서 45만 원. 근데 그 전에는 얼마였냐면 30만 원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랐다는 겁니다. 월세가 15만 원 올랐으면 연간 180만 원 오른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현재 상황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서너 달쯤 전에도 영상을 찍었었고 한 6개월 사이에 하반기에만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한 5번 정도는 영상을 찍었을 겁니다. 제가 뭐 그걸 일일이 찾지는 못했는데 확실하게 기억나는 하나 영상은 있어갖고 갖고 와봤는데 요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캡처를 하나 뽑아보자 그러면은 자 요런 형태로 매매 시장에서 임대차 시장으로 여러분들은 간다. 왜냐하면은 매매 시장을 여러분들 지금 참여를 안 하잖아요. 지금 다 대기 수요잖아. 그죠? 아니면은 뭐 대세 하락을 생각하신다면 아예 생각도 안 할 것이고 상승을 예견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아닐 거야. 조금 더 기다렸다 사야지. 이렇게 되니까 아무도 매매를 안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매매가 아니면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임대차 시장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옮겨가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전세를 쳤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왜냐하면 월세보다 당연히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데 금리가 쭉쭉 올라가니까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제 월세 선택을 하고 월세가 훨씬 더 많은 상태가 돼요. 초기엔 좋았어. 6개월 전만 해도. 근데 이 월세가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월세 부담, 주거비 부담이 전세보다 높은 케이스가 점점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월세를 안 하고 전세로 돌아가게 돼요. 그럼 전세가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되겠죠. 전세가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매매가 상승을 한다. 이렇게 프로세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적어놨다시피 월세에서 전세 시장으로 변화가 할 것이고 앞으로 전세가를 다시 상승할 것이고 이게 매매가 상승을 이끌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지금 그 과도기로서 월세에서 전세의 첫 번째 단계 도래를 한 거예요. 벌써.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저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멈춰야지만 월세에서 전세를 옮길 줄 알았더니 지금 벌써 월세와 전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고민해야 될 때가 벌써 도래한 겁니다. 생각보다 되게 빨랐죠. 자,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전세값 부담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월세를 몰리는 월세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는데 더불어 멈출 줄 모르는 금리에 월세도 차츰 상승하면서 세입자들은 정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전세 선택해도 금리 인상 때문에 답답하고 월세를 하려니 지금 구하려니까 너무나 비싸졌고 그렇다고 나는 지금 가진 집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성수동에 있는 A02중개사는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고 인상이 예고된 상태에서 집주인들 사이에 기존에 말씀하신 숫자가 너무 적다라는 인식. 왜냐하면 월세 수요자가 계속 들어오는데 싸게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데. 그럼 당연히 시장 논리상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올라가도 세입자가 들어오니까.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전세 아니면 월세인데 전세 들어가기 싫어. 대출금리가 비싸니까. 그럼 월세. 그런데 월세 공급은 뻔해. 그러니까 당연히 월세를 높게 받아도 누군가는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금방 월세가 높아지는 거죠. 향후 금리가 더 오르면 월세도 금리를 따라 상승할 것. 문제는 향후 금리가 오르면 전세도 금리 부담이 올라가고 둘 다 지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동 중에 있는 비공인중개사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세입자가 나갈 때 내줘야 하는 빚이라고 보고 월세를 받아 생활비를 쓰겠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점점 월세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리가 오르면 임차인들의 부담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갖고 있는 분들도 좀 힘들 수 있습니다만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신난다, 집 가진 사람들 집값 떨어진다, 떨어지면 사야겠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전에 못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차 시장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세금이 많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전월세로 전가하게 되는 거고요. 이자가 많아지게 되면 임대인들은 당연히 임차인한테 전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도덕적인 잣대를 놓고 그러면 되겠느냐, 니네가 내 세금을 전가하면 되겠느냐 이런 논리가 안 먹혀요. 경제 상황에서, 경제 논리에서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요 내용이 들어가서 제 채널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풀 영상도 한 12분짜리밖에 안 되니까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 중간에 좀 중요한 부분을 잠깐 잘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매수를 하지 않아요. 매매를 하지 않고 임대차 시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좀만 더 기다려보자. 지금 분위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금리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지금 말고 나중을 사야겠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에서 자가로 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 전세라든가 월세 쪽으로 옮겨가게 되겠죠. 그러면 매매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가격이 상승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임대차 시장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겠죠. 이 수요가 늘어나는데 예전과 다른 건 뭐냐면 예전에는 여러분 임대차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전세라고 생각했어요. 월세는 1인 가구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자산이 별로 없는 분들 있죠. 그 보증금을 낼 만한 어떤 큰 자본이 없는 사람들, 젊은 층들, 이런 분들이 했지만 지금은 월세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전세를 했을 때 여러분 거의 대부분 전세 자금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게 그동안 엄청난 저금리였어요. 그래서 고가 전세라고 하더라도 7, 80% 정도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면은 월세보다 현저히 쌌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던 거죠. 이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전세값이 올라간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주거비 측면에서 월세보다 저금리 전세대출 받는 전세를 선호했기 때문에 전세가가 막 미친 듯이 올랐죠. 그러면 매매를 구입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임대차라고 하고 대부분 전세라고 했기 때문에 전세가 비율이 쭉 올라가면서 일정 부분 높아지게 되면 다시 매매로 가는 현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있다 쭉 벌어지게 되면 전세로 다시 내려오고 전세로만 막 사람들이 몰리니까 전세가 율이 또 높아지게 되면서 좀만 더 보태면 매매 살 수 있네? 다시 매매로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갔던 패턴이었는데 지금 예전과 다른 점은 뭐냐면 임대차로 오긴 와요. 근데 그게 월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세를 예를 들어서 3억짜리 한다. 그러면은 내가 현금이 2억 있다고 쳐보죠. 그럼 1억을 대출 받아야 되는 건데 1억 대출 받았을 때 예전에는 2.5% 3% 정도면 됐는데 지금 5.5% 6%를 달래요. 그럼 1억에 6%면은 연간 600만 원이고 월 50만 원을 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2억 현금에다가 매달 50만 원 내야 되는데 월세로 가게 되니까 2억에 30만 원 달래요. 35만 원 달래. 그러니까 50만 원 내는 것보다 이렇게 내는 게 훨씬 저렴한 거니까 월세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없이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세로 몰렸을 때 전세가가 쫙 올라서 매매가 결국 밀었듯이 지금 전세도 한 거 매매도 한 거 전부 월세로 가다 보니까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전세와 월세 비중에서 항상 전세가 많았고요. 몇 달 전에 5월달이었나요? 6월달 연속, 2달 연속으로 전세보다 월세 거래량이 더 많은 역대 최초일이 발생했고 이번 달 들어서는 오히려 5대5 수준도 아니고 월세가 6, 전세가 4일 정도로 월세 비중이 크게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월세가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2억에다가 이자를 내게 되면은 50만 원씩 냈었는데 이게 전세. 근데 월세는 2억에 35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이쪽에 수요가 몰리니까 40만 원, 45, 55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2억에 50만 원, 2억에 55만 원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다시 전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점이 반드시 도래를 합니다.
그게 언제일지부터 맞추는 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지금 매매가가 다시 상승하는 어떤 요인 중에 가장 큰 거는 전세가가 밀어 올려주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러면 전세가가 상승해야지만 매매가가 올라가는 건데 전세가가 상승하려면 사람들이 전세를 많이 찾아야 돼요. 그러면 월세에 대한 주거비 부담이 전세보다 더 클 때를 찾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전세를 찾게 되는 거고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매매가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임대차를 옮겼을 때 전세를 와서 쭉 올려주고 금세 매매로 가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죠. 프로세스가 하나 더 생겨버렸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갈 때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또 변수가 됐죠. 왜냐하면은 지금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1억 빌릴 때 50만 원 내는 것이 금리가 점점 더 오른다. 그럼 이게 55만 원이 될 수 있고 60만 원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월세가 55만 원이 된다는들 여전히 여러분들은 월세를 선호하게 될 겁니다. 전세보다는 싸니까.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될지들 보시는 건데 금리가 계속 인상하는 시점에서는 전세로 전환되기 어렵고 여러분들이 찾는 임대차 방식이 그것은 매매가를 좀 더 늦게 올려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언제까지 오르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러한 거래량 감소는 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